윤석열 정부를 뒷받침하겠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국민의힘 관련 소식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현 대표가 이르면 내일 사무총장 등 주요 당직 인선을 마칠 계획입니다. 서정욱 변호사님, 그런데 이제 하마평을 보면 사실상 친윤 직할 지도부를 완성했다, 할 거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대통령실과 정당의 집권당의 관계는요, 결국 이제 한 몸입니다. 대통령실은 이제 머리라면 집권당은 이제 손발이 돼가지고 같이 이렇게 움직여줘야 돼요. 무조건 이게 당정 분리가 능사가 아니고 저는 운명 공동체다 이렇게 보입니다. 따라서 이제 이번에 인선도요, 저는 상당히 대통령실과 좀 호흡이 맞는 이런 분들에게 인선하는 게 맞다고 봐요. 그래서 이제 사무총장이 중요하죠. 친윤의 핵심 이철규 의원 이분이 아마 사무총장이 되지 않을까 이런 이제 생각이 들고요. 그 외에도 이제 또 좀 있으면 이게 가장 중요한 거는 원내대표죠. 원내대표도 이제 윤재욱 의원이나 또는 이제 박대출 의원, 김학용 의원 이런 데 여러분들이 거론되는데 저는 원내대표도 상당히 대통령실이나 또 이게 당대표와 호흡이 잘 맞아야 되거든요. 따라서 이런 친윤, 강력한 친윤 지도부를 구성하는 게 오히려 개혁을 추진하는데 바람직하다. 무조건 당정 분리해서 쓴소리만 하고 분란만 일으키고 탕평이라 해서 아무나 당직에 임명할 수는 없거든요. 저는 김기현 대표가 아마 이제 그걸 잘 알기 때문에 아주 현명하게 잘 구성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네, 소장님 또 이 김기현 대표가 연포탕을 좀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이 원내대표는 또 다른 진영에서 좀 나와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좀 맞겠죠. 그리고 연포탕 계속해서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지금 대표 취임하면서 곧바로 이준석계에 대해서는 굉장히 비판을 합니다. 연포탕이라는 얘기가 이제 사실상 이제 사실 무근이 돼버리고 마는 것인데요. 저는 제일 중요한 것이 당이 중심이 돼야 되는 것이고 집권당의 어떤 역할이라는 것이 국정을 운영하는 주체자의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 건데 지금 대통령 주례 회동을 한다 또는 격주로 간다 이런 얘기들이 결국에는 우리가 한간에 놔돌았던 명예대표설을 뒷받침하는 거 아니냐. 특히나 공천을 얼마 안 앞두고 총선에 이 대통령과의 어떤 만남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당무에 직접적으로 개입하려고 하는 그런 의혹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거는 정치 중립성을 요구하는 그런 법의 어떤 기준을 본다면 바람직한 거라고 보긴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히 지금 한 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문재인 정부 때 당정 해서 원팀이다 그러면 그거 갖고서 엄청나게 비판을 했어요. 사실상 그런 것들이 다른 목소리를 내지 못하게 해서 정권 교체를 당하게 하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한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것이 한 몸이 될 것이 아니라 보완제적인 역할을 해서 정부가 못하는 부분들을 오히려 견인해내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 것이 김기현 대표가 해야 되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 전당대회 국면에서 부동산 의혹 그리고 각종 의혹에 대해서 김기현 대표가 공격받은 지 일주일도 채 지나지 않은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당내 분열이 아직까지 잔존할 수밖에 없는 시점인데 구정차장님, 네. 이 안철수 의원이라든지 이런 경쟁 후보들을 끌어안는 행보도 상당히 중요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이 김기현 대표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경쟁자들을 어떤 이제 당의 일원으로서 포용을 하는 모습이겠죠. 네. 그래야지 진정한 이제 원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위를 한 안철수 후보나 아니면 3위를 한 천하람 후보, 4위를 한 황교안 후보 모두 어느 정도의 당내 지지가 있다는 것이 확인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만큼의 어떤 지지를 충분히 인정하고 함께 당을 위해서 일하자라고 먼저 손을 내밀어야 될 사람은 이 당대표로 당선된 김기현 원내대표이기 때문에 이제 내일 이 윤석열 대통령과의 만찬 회동 이후에 길지 않은 시간에 빠른 시간 내에 안철수 후보, 천하람 후보, 황교안 후보를 만나서 다시 원팀을 구성을 하는 것이 김기현 대표에게 놓여있는 숙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변호사님 지금 천하람 후보가 2위일 거라고 자신하던 이준석 전 대표는 지금 침묵을 지키고 있거든요. 이 전 대표는 앞으로 앞날이 좀 어떻게 될 거라고 예상하시나요? 저는 이제 음식으로 비유하면요, 안철수 후보나 황교안 대표까지는 이렇게 연포탕을 이렇게 주는 게 맞다. 음식으로 비유하면 이 비유입니다. 그러기에 저는 이준석 전 대표까지의 연포탕은 좀 이게 아니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아무리 이게 저희가 탕평이나 포용 좋지만 이준석 대표는 이게 이미
대통령실과 완전히 그 선을 넘어버렸어요. 이번에도 이게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의 음석대를 이게 대통령에 비유한 거고요. 그리고 이게 옛날에는 아예 뭐 대통령 자체가 이제 그 당선될 때 완전히 뭐 양이라고 팔았는데 개였다. 이런 식으로 이게 이미 비유를 했어요. 이거는 이제 포용의 대상이 아니고 저는 뭐 이준석 대표는 이제 그 공천이나 우리 징계, 추가 징계 정리를 해야 되고요. 여기서 제가 하나 강조하는 거는 연포탕을 주면요. 그게 탕 밥값을 해야 됩니다. 이 말은 이게 안철수 대표 후보한테 연포탕을 주잖아요. 그러면 이제 안철수 후보는 연포탕 값으로 밥값으로 강성규 시민사회 수석을 공수처에 고발한 거. 이거 빨리 취하해야 됩니다. 이게 뭡니까? 공수처는 태어나서는 안 될 조직이 거기다 그 고발을 합니까? 안철수 후보도 빨리 응답해서 저는 고소 취하고 이제 황교안 대표도 연포탕을 먹으면 본인에게 탕값은 내야죠. 그럼 뭐냐? 더 이상 이게 김기현 후보 부동산 문제 이제 끝난 거 아닙니까? 이거 이게 빨리 수사 의뢰한 거 다 취하고 이제는 이제 그 하나가 돼서 나가야 된다. 이래 봅니다. 네, 이 연포탕 인사 좀 더 길게 얘기한다면 연대, 포용, 탕평입니다. 그야말로 이 계파의 색을 빼고 모든 통합의 기조로 가겠다는 건데 이 원내대표 선거도 이제 좀 있으면 남았습니다. 그래서 장제원 의원이 보면은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 자신은 자리를 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다. 윤석열 대통령과 호흡을 잘 맞출 수 있는 지도부를 만들어줬는데 굳이 지도부에 들어갈 이유가 없다고 본다라고 얘기한 거 보면 네. 이게 앞으로도 당분간 원내대표 선거까지 어떤 화합 기조, 연포탕 기조로 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 장제원 의원의 경우에는 뭐 자타가 공인하는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이기 때문에 굳이 원내대표라는 타이틀이 없다 하더라도 충분히 이 당과 그 용산 대통령실을 잇는 가교 역할을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내대표에 출마해서 찬반, 그러니까 누군가와 경쟁을 하게 되면 이제 반대하는 후보와는 약간의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점을 장제원 의원 스스로 만들지 않겠다 이런 이제 선언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저는 이제 앞서 이준석 전 대표의 경우에는 앞으로 이제 내년 총선 전까지는 약간 이 지역구를 지키면서 내실을 기하는 것이 정치인 이준석의 미래를 개척하는 길이 아닐까. 지나치게 이번 전당대회에 전면에 나섬으로써 갈등을 증폭시키는 이제 또 다른 요인으로 작용했기 때문에 연포탕 안에는 못 들어갈 겁니다. 이미 뭐 후보가 아니었기 때문에 연포탕은 아니지만 연포탕을 먹을 때 탕만 먹는 거 아니거든요. 그 옆에 맛있는 반찬도 같이 곁들여서 먹어야 되기 때문에 내년 총선에 국민의힘이 승리하는데 이준석과 같은 캐릭터가 그 연포탕을 더욱 빛내주는 조연 역할을 한다라면 정치인 이준석의 새로운 미래가 열릴 수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어떤 갈등을 보이는 모습에서 새로운 모습으로 이 변신할 수 있는 충분한 어떤 자숙기 또는 성숙기를 가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당대회 이후에 국민의힘 상황까지 짚어봤습니다.